한글 단순한 기호를 넘어 사회 변혁의 도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전통과 신선한 혁신이 어우러진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한글은 평등과 소통의 상징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펼치는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한글에 숨겨진 비밀이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문화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선사하는 한글의 매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문자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글을 처음 접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저는 라틴 알파벳의 우아한 곡선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제 작은 마을에서는 글자들이 오랜 친구처럼 익숙하고 위안이 되었죠. 그런데 런던의 유명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전혀 다른 글쓰기의 세계를 발견했어요. 매일 아침 고풍스러운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오래된 돌 건물들과 조용하고 구불구불한 길들은 공부가 단순히 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직접 체험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날 아침은 밝은 가을 날이었고 서늘한 공기와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저를 강의실로 이끌었어요. 오늘의 수업은 특별했어요. 동서양 문자 체계의 혁신과 문화 충돌이라는 주제였는데 저는 한글, 독일의 라틴 문자, 일본의 가나 같은 다양한 문자 체계에 대해 읽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들을 서로 연결하여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이 시스템들이 나란히 놓였을 때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저는 독일 출신의 엄격한 교수님, 하인리히 슈타인 교수님이 강단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슈타인 교수님은 유럽의 라틴 문자 역사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해오신 분이라서 때때로 그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엄숙함 때문에 주제가 다소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분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었어요. 평소 라틴 문자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한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거였어요. 처음에는 몇몇 학우들이 한글이 너무 새로워서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의 고전적인 문자와는 다른 느낌이라고 속삭였어요. 저 역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과연 오랜 역사를 지닌 글자들처럼 오랜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슈타인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제 의심은 점차 사라졌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단순히 임의로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그 창제 목적은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발음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글자들이 춤추듯 움직이며 언어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그 글자들을 그려보았어요. 각 글자가 하나의 작은 예술 작품처럼 단순한 소리를 나타내기 위해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모습이었어요. 이 새로운 개념은 저에게 완전히 신선하게 다가왔고 수업 내용이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교실 안에는 학생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부드러운 이해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수업 중 저는 제 자신의 언어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라틴 알파벳을 배우며 수없이 반복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그 글자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친숙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글은 새롭고 창의적인 시스템으로 생각과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이는 인간의 창의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문화가 단순한 소통 수단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제 머릿속은 아이디어와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한글에 대한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뿐이었어요. 저는 강의실을 나서면서 각 글자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 편의 페이지 위에 그려진 모든 자국은 세상 속에서 발견되길 기다리는 신비로운 이야기의 한 조각임을 깨달았어요. 교수님께서 강의 시작하실 때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글은 단순한 기호의 집합이 아니에요. 교수님의 말씀에 모든 학생들이 조금 더 집중하며 귀 기울였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께서 모든 사람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창제하셨어요. 한글은 발음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닮았답니다. 그래서 매우 과학적이에요. 교수님의 말씀이 마치 파도처럼 저를 감동시켰고 저는 급히 노트에 그 말씀들을 적었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실 때 저는 학우들의 눈 속에 호기심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교실은 점점 더 흥미로운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곧 분위기를 깨는 질문이 있었어요. 일본 출신의 아키라 사토시가 손을 들고 정중한 어조로 교수님, 오래된 라틴 알파벳이 더 예술적이고 역사가 깊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 말에 교실 안의 분위기가 다소 팽팽해졌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의 몇몇 학생들이 각자 자랑스러운 자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따뜻하게 웃으며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문자 체계는 각자의 방식으로 빛나죠. 각 시스템은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어요. 한글은 사회평등과 독립을 이끌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탄생했어요. 라틴 문자는 수세기 동안 예술과 철학을 품으며 발전해왔지만 한글은 변화의 도구로 태어났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평소 친숙하게 느껴졌던 라틴 문자의 우아한 곡선들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이제 한글의 깊은 의미를 듣고 나니 단순함과 목적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문자 체계가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인상이었어요. 교수님께서 한글이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설명을 이어가실 때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입과 혀의 움직임을 형상화하는지에 대해 상상했어요. 마치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래 위에 글자 모양을 그리며 토론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 순간 저는 역사가 단지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연결된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는 노트가 아이디어와 한글 스케치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한글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각 글자마다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자가 유럽이든 아시아든 각기 다른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편으로는 흥분과 경이로움을 느끼며 대학교 도서관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오래된 건물의 긴 복도는 저에게 방해받지 않고 생각하고 읽을 수 있는 작은 안식처로 안내해 주었어요. 도서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어요. 오래된 책 냄새와 부드럽게 넘겨지는 페이지 소리가 마치 비밀스런 이야기와 역사가 가득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듯 했어요. 저는 높이 쌓인 책장을 천천히 거닐다가 낡은 가죽 표지의 두꺼운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한글 혁신의 문자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새겨진 그 책을 손에 들고 큰 창가 옆에 한적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책장을 따뜻하게 비추며 저는 조심스럽게 책을 펼쳤어요. 첫 몇 페이지에서는 한글이 어떻게 사람들의 발음을 담도록 고안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글자들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음을 할 때 입과 혀의 모양을 담도록 디자인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마치 입술, 혀, 그리고 이의 위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얼굴 도해를 보는 듯 했어요. 책에서는 간단한 문장과 명확한 그림을 사용하여 이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글자들이 마치 소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각 곡선과 선에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길수록 한글의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을 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공정함과 평등의 상징으로서 창제되었어요. 위대한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하실 때 귀족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 책에서는 왕께서 언어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에게 목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으셨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러한 글자들이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 한글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느끼게 해 주었어요. 책장을 덮으며 저는 한글의 깊은 연결고리를 느꼈어요. 한글은 단순한 강의 주제가 아니라 저의 연구이자 언어에 대한 열정의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각 글자, 각 소리, 그리고 각 디자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탐구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도서관 구석에서 저는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 즉 잘 디자인된 한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후 저는 나무가 늘어선 캠퍼스 길을 따라 가장 아늑한 카페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고 큰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빛이 들어와 편안한 느낌을 주었어요. 내부에서는 갓 내린 커피의 향기와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차분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 저는 프랑스 출신의 대학원 동료 제라르 르블랑 씨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에 설레었어요. 제라르 씨는 전통적인 라틴 알파벳의 아름다움을 깊이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카페에 들어서자 저는 제라르 씨가 창가 근처의 작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자 저는 자리에 앉고 각자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주문했어요.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우리 둘 사이에 부드럽게 퍼지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자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날 아침 강의에서 한글에 매료된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제라르 씨도 라틴 알파벳의 전통미에 대해 한탄하던 마음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에밀리 씨, 저는 늘 라틴 문자의 역사와 예술에 감탄해 왔어요. 제라르 씨께서 부드럽고 사려 깊은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자는 수세기에 걸쳐 발전해 오면서 깊은 이야기와 전통을 품고 있었지만 에밀리 씨께서 한글에 대해 설명해 주시니 그 구조적 아름다움과 모두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제라르 씨. 한글은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창제된 문자예요. 세종대왕께서는 옛날의 복잡한 문자 체계 대신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는 정말 긍정적이고 용감한 발상이었어요. 제라르 씨의 눈에서는 제 말에 대한 깊은 생각이 느껴졌어요. 카페의 부드러운 불빛과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제라르 씨께서는 앞으로 한글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하시며 그럼 한글은 우리 가나 체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한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그 디자인이 명확한 과학적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글자 모양이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가나도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한글은 평등을 염원하며 사회 변화를 이끌 도구로 탄생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긴장이 풀리며 제 목소리도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교실은 옛 친구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의 장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글을 발견한 제 개인적인 여정과 그것이 제게 언어와 소통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했어요. 한글이 어떻게 한국 문화의 깊은 가치, 즉 공정함, 창의성, 그리고 모든 이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반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부드러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 발표를 듣고 한글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면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들의 문자 체계에 자부심을 품은 분들조차 한글의 혁신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제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두었어요. 조용한 순간 저는 언어가 단순한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언어는 우리 모두의 인류애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상징하는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며칠 후 대학교에서는 국제언어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웅장한 강당은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와 학생들로 가득 찼고 각자 자신들의 문자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제 발표 준비를 했어요. 제 심장은 한글과 라틴 알파벳에 대해 발견한 수많은 아이디어들을 생각하며 빠르게 뛰었어요. 제 발표 제목은 한글과 라틴 알파벳 혁신, 전통 그리고 사회 변화였어요. 심포지엄 당일 저는 큰 강당에 들어가서 청중 속에 자리를 잡았어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의 문자 체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바로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고 언어의 힘을 기념하는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제 차례가 되어 무대에 올랐을 때 밝은 조명 아래서 청중의 침묵을 마주하며 저는 설렘과 동시에 노출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곧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한글은 문맹률을 줄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창제되었어요. 라틴 문자가 예술적 전통과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한글은 모두를 위한 평등한 문자로 태어났어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며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렸어요. 발표 중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입과 혀의 움직임을 형상화했는지,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평범한 사람들도 빠르게 배울 수 있도록 이 체계를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슬라이드에 그린 한글 스케치를 보이며 설명드렸어요. 청중 속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고, 제가 설명드리는 논리에 점차 이해의 눈빛이 퍼졌어요. 일본 학자 한 분께서 한글이 가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독특한가요? 라고 질문하셨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글은 명확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디자인되었어요. 글자 모양이 단순히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고안되었답니다. 가나도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한글은 평등을 위한 도구로 창제되었어요. 말씀을 이어가면서 저는 긴장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강당은 따뜻하고 친근한 대화의 장처럼 느껴졌고, 저는 제 개인적인 한글 발견 여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한글의 단순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한국 문화의 깊은 가치, 즉 공정함과 창의성, 그리고 모든 이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적 정신을 담고 있는지 설명드렸어요. 발표가 끝난 후 강당은 부드러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발표를 마친 후 여러 학자와 학생들이 다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글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들의 문자에 자부심을 품은 분들도 한글의 혁신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자부심과 기쁨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제 연구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어요. 심포지엄이 끝난 후 조용한 순간, 저는 언어가 단순히 페이지 위의 문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류애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며칠 후 저와 연구팀은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한글, 라틴 알파벳, 일본의 가나 체계를 서로 비교하면서 각 시스템이 사회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했어요. 매 모임은 마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여정과 같았고, 각 글자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깨달았어요.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세종대왕께서 모두를 위해 창제하신 한글은 희망의 상징으로 다가왔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그 대담한 발상은 한국이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오래된 전통에 도전할 용기를 가졌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이 생각은 제가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어요. 저의 친구들, 제라르 씨와 아키라 씨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점차 저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문자 체계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하며 토론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때 한글의 깊이에 대해 의문을 가졌던 아키라 씨께서 다가와 글자 체계가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창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글은 정말 놀라워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큰 자부심을 느꼈고, 우리의 대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심포지엄의 마지막 날, 슈타인 교수님께서 캠퍼스의 한 강당에 모인 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강당은 학우들의 담소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우리는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것이 진정한 배움의 정신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입니다. 한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연대감을 느꼈어요. 우리 각자의 문자 체계가 마치 무지개의 색처럼 각기 다르지만 함께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날의 대화와 굳건한 우정에 감동받은 저는 학업이 끝난 후 꼭 한국을 방문해 직접 한글의 기원을 경험하고 한글이 창조된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했어요. 그날 밤 조용히 불이 켜진 런던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과거의 라틴 문자에만 매료되었던 제 모습과 달리
이제는 한글의 똑똑한 설계와 깊은 의미에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단순한 한 글자가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저는 행복과 결의를 품고 걸었어요. 저는 오늘도 한글에 담긴 모든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 속에 숨겨진 역사와 사회 변화의 힘을 계속해서 탐구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